일단 저는 경기 지역 지원을 했었고요. 저의 점수를 얘기를 드리면 우선 교육학은 만점 20점 맞았고요. 그리고 전공은 71점으로 1차 점수가 9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컷 플러스 9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차 점수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83.34 점수를 맞아서 총 1차와 2차를 합하면 174.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12시는 거의 교육학으로 다 풀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또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총 거의 8시간부터 9시간 공부를 순공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MBTI가 J이긴 하지만 그 J 선생님들처럼 서브노트나 인터넷으로 되게 정리하는 거를 못해요. 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제가 직접 쓰고 직접 필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차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일단 엄마랑 같이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말 안 떠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되게 좋아가지고 1차가 이렇게 높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2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하루 이틀 정도만 유지되고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걱정이 막 먼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교직이수를 했었는데 저희 교직이수 수강생이 4명 정도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미정 교수님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뭔가 이미정 쌤도 나도 해야 하나? 약간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장점을 3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양보다는 질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고 자료도 너무 많고 이걸 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초수인 경우에 더 심했고요. 그래서 저는 초수다 보니까 이미정 교수님이 양보다는 질을 뭔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조장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학습 방법이나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이미정 교수님은 저희한테 아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날로그식이 편해가지고 아날로그식으로 공부했었고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초수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초수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악 같은 경우는 정말 한자도 못 쓰고 율명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미정 교수님이 저희가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훨씬 쉽게 수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음악과 국악을 같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악곡 스터디가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10개 이상을 밴드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전공, 실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는데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거의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양음악은 너무 악곡도 많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거의 일주일에 5번을 올리고 답변 저녁에 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악곡 같은 경우에는 캡처해가지고 이 악곡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제목 맞추는 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원들을 되게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밴드는 제가 한마음을 통해서 스터디원을 구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쌤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인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악곡 스터디를 했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인출하는 게 늘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과 올리고 바로 답변을 달면서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인출 능력도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회독이 필수인 것 같아요.
교수님 교재를 통해서 저는 회독을 했었는데 초수 때 직강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저를 2명으로 스터디1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예를 들어 10페이지를 담당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먼저 10페이지를 선생님께 설명을 하고 제가 끝나면 다른 선생님이 10페이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도 밀리지 않게 되고 직접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 내용을 익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카페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올린 글을 보니까 192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카페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올리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지? 보면 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쌤들이 올렸던 글이나 교수님이 답변 달았던 거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었고 저도 직접 질문을 하게 되니까 쉽게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교론과 화성학을 말씀드리면 우선 음교론은 아까처럼 똑같이 밴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스터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의 범위를 스터디로 2가지를 했었는데 교육과정은 캡처를 해서 빈칸으로 채워넣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토대로 문제를 내서 답변을 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교육과정 어떻게 했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제 주변 동기들이나. 근데 저는 우선 재수로 했으니까 2015와 2021을 둘 다 했었어요. 그래서 2015는 이미 외웠기 때문에 좀 편한 게 있었고 2022는 성취 기준까지는 제가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 제외 나머지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화성학은 꾸준함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우선 화성학은 교수님께서 연저분을 토대로 수업을 하시는데 연저분 1, 2번을 제가 직접 재수 때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지웠다가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주셨던 소수 때 자료를 참고해서 재수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은 매일매일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교육학을 아침에 끝내고 점심 먹고 바로 화성학을 풀었어요. 만약에 화성학을 마지막에 풀게 되면 전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공 전에 화성학을 먼저 풀고 전공을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수만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 풀고 계속 검토하고 이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초수 때 제가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이라는 게 정말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핵심은 실수만 안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똑똑한 쌤들도 많고 이런데 그러니까 누가 그 상황에서 실수를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내가 알았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고 풀다가 어려우면 바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12문제가 생각보다 기니까 저는 이번에도 가야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야금 문제를 보자마자 너무 어려워서 바로 넘기고 다음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저는 한 15분 정도 남았어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우선 저는 초수 때 타 학원에 수강을 했었는데 원래는 임용닷컴 실기를 하려고 했으나 임용닷컴 실기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다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타 학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타 학원에서 범주봉창, 경서도 그리고 남도 이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재수 때 제가 똑같은 타 학원을 수강을 했었는데 우선 경서도와 남도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했었고 경서도 3곡, 남도 3곡을 회독식으로 이렇게 돌렸었어요. 그래서 집에 장구를 구매를 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12월 이제 결과 1차가 나온 뒤에 레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주범창은 제가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피아노는 자신이 있는데 노래가 자신이 없었어요. 발성이 워낙 어려우다 보니까. 그리고 성악이란 게 짧은 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수 때 되게 많이 늘었어요. 수수 때 경험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또 레슨을 받으니까 이게 쑥쑥 늘더라고요. 그리고 범주범창은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 경서도나 남도보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레슨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더라도 한 번쯤 돌려서 연습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까먹고.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업실은 스터디 2쌤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2개 선택을 해가지고 각각 저 2개, 선생님 2개, 선생님 2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시간은 잡고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룸을 5시간 빌려서 계속해서 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저희는 나눔도 있으니까 되게 길거든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그래서 실험 바로 하고 앉아서 나눔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드백 같아요. 우선 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실현을. 근데 다른 쌤들은 너무 말도 잘하시고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되게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신경을 쓰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그 쌤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되게 경청해서 잘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왜 나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게 받아들여서 제가 고쳐지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들이 칭찬만 하면 저는 고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잘 새겨서 들었고, 저도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피드백 시간이 거의 20분 정도 될 만큼 서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학교에서 직접 모의 연습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스터디 룸은 되게 한정적이고 되게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심사위원처럼 앉아있고 제가 직접 수험생처럼 실현을 해보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해보는 게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안 잘해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조건만 채우면 점수가 저는 17.8이 나왔어요, 실현이. 그리고 나눔이 9.28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엄청 부족했다고 생각한 만큼에 비해서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눔도 많이 안 깎였던 이유가 조건을 잘 얘기를 했고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실현도 이번에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창작을 해보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촘촘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없다 보니까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엄청 잘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분 정도 나왔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못해도 그냥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면접은 너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저 혼자 음악이고 나머지는 수학생들, 사회생들, 이렇게 교과생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스터디할 때. 선생님은 자세도 너무 바르고 인상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또박또박 잘 하신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노력을 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우선 스터디를 2개를 했었어요, 면접 스터디. 거의 1개 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개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6명 스터디원을 잡아서 3명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스터디룸을 2개를 빌려서 한 분은 3명 들어가 있고 3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약간 좀 떨림을 가지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했었고, 그리고 똑같이 아까 실현처럼 2세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면접이 늘 수 있었던 이유가 클로바 노트를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클로바 노트라는 게 앱이거든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한 거를 업로드를 하면 문서를 AI가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일일이 타자를 안 쳐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수정을 이렇게 타이핑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말로 했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했었어요. 면접 스터디 끝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2세트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항상 카페에 가서 노트 정리하고 내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말해보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낼 수가 없던데요. 처음엔 진짜 못했어요. 진짜 눈도 이렇게 시선도 못했고 말도 못했는데 이거 진짜 꾸준히 하면 진짜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른 스터디원들 쌤들도 다른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풀어보는 걸 해봤어요. 제 문제도 많지만 다른 쌤들이 말하는 거를 적어보고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제 의견을 추가해보면 풍부한 답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쌤들의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고 다른 쌤들 풀었던 거를 내가 한번 다시 추가해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게 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첫 번째 공부 팁은 인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인출을 좀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백지로 필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딱 물어보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출이 가장 저의 공부 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꾸준한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 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심화반은 인강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혼자 하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또 나 혼자 하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밴드 스터디나 전화 스터디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페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면 직강생들은 직강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저도 그랬듯이 약간 소심한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못 물어보는 쌤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질문방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면 이 쌤이 답변 달아주시니까 그렇게 활용 잘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음 카페 학교 속에서도 올렸는데 저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막 주변 살피고 직강에서 그러면 또 막 위축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재수 때 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사람들도 모르고 다 똑같이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비교해서 막 위축될 거 없고 내가 초수라고 선생님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수생들도 많이 붙고 이렇게 잘 하시니까 그냥 본인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비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앞서 공부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점심 먹고 한 30분은 산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막 자세도 힘들고 이러니까 산책을 꼭 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저는 필라테스 운동을 2년 동안 했었는데 수험생 동안의 자세가 굉장히 나빠지고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필라테스 1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공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운동만 하니까 약간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운동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장기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엄마 2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해주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중학생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게. 끝까지 지켜봐주고 2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